안녕하세요. 드윗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의 12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앱 만들 때부터 웹사이트 주소를 주면 웹 브라우저가 딱 떴는데요. 이렇게 웹 브라우저 앱이 단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롤리팝 버전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단말에 롤리팝 OS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그 단말에 있는 기본 웹 브라우저는 크롬이 아닌 상태에서 HTML5나 이런 걸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소위 웹 앱이나 하이브리드 앱처럼 UI가 웹 브라우저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안드로이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HTML5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크롬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그다음에 HTML5를 충실하게 지원하기 시작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 웹 브라우저를 별도의 앱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화면에서 띄우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앱에 어떤 화면 하나를, 화면이 뭐예요? 액티비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 안에다가 웹 브라우저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매거진 같은 앱이다, 그 다음에 무슨 뉴스 앱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매거진이나 뉴스나 아니면 심지어 쇼핑몰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양이 많고 계속 바뀌는데 앱 안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를 매번 갱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나 이 데이터를 단순히 가지고 와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소위 웹 서버라고 하는데 두고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웹 브라우저에다가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앱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일부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웹 브라우저를 그 안에 집어넣고 차라리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웹 서버에 두고 그걸 갖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앱의 화면, 즉 액티비티 안에다가 임베드 시킨다고 하죠. 그 안에 집어넣고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웹뷰라고 하는 태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안에 웹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위젯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브라우저가 아까 크롬 브라우저가 되겠죠. 결국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웹뷰라고 하는 거 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네트워킹을 할 때, 즉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는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상수로 정의된 권한을 매니페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고요. 자, 스타트라고 하는 퀵 스타트 화면에서 스타트라고 하는 거 눌러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my 웹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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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우리가 첫 화면, 즉 메인 액티비티 안에다가 웹 뷰라고 하는 거를 임베드 시켜서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랄까요, 네이버 사이트가 됐건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웹페이지가 됐건 이런 것들을 직접 로딩해서 그 위에서 그 안에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뜨게 되면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제 화면이 처음에 보이겠죠. 자, 근데 이제 실제 해보시다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원본 이 텍스트라고 하는 탭이 보이고 어떨 때는 디자인 탭이 보이죠. 자,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전에 어떤 걸 열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처음 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여기는 디자인 탭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렌더링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색으로 보이면서 뭔가 에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에러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코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이렇게 원본 XML을 소위 파싱 이걸 하나씩 다 읽어드리고 이해를 해서 화면에 이런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 닫으시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면 다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보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자, 여기 있는 텍스트 뷰는 선택해서 딜리트. 자, 그 다음에 버튼 하나 갖다 놔볼까요? 자, 버튼 하나 갖다 놓고. 자, 이 버튼이 아니죠. 제가 잘못 갖다 놨네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아래쪽 거죠. 자, 버튼을 갖다가 자, 이쪽에 왼쪽에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갖다 놓을까요? 자, 버튼 하나는 일단 임의로 우리가 갖다 놓고요. 자, 여기에 팔레트 영역. 자, 팔레트 영역에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쭉 내려가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잘 안 쓰는 것들, 자, deprecated라고 해서 이제는 잘 안 씁니다 라고 하는 게 줄로 그어져 있죠. 자, 근데 이제 뭐 이제는 잘 안 쓴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지원을 잘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웹뷰라고 하는 게 보이나요? 웹뷰가 어디가 있나요? 자, 웹뷰가 있긴 있나요? 야, 여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여기에 여기 있네요. 그죠? 위에가 있어서 밑에 잘 안 보였네요. 위쪽에 있었군요. 저 버튼이라고 하는 거 같은 그룹 안에 자, 버튼이 들어있는 그룹이 뭐예요? 위젯스라고 하는 거 안에 웹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웹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자, 여기다가 끌어다가 놓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웹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웹뷰의 영역을 끌어당겨서 웹뷰가 버튼의 아래쪽을 전부 다 채우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웹뷰라고 하는 거를 화면에 추가를 했고 원본 XML 코드를 가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웹뷰라고 하는 태그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아이디는 이렇게 W가 소문자로 되면서 웹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웹뷰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특정 웹페이지를 띄우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자, 페이지 띄우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온클릭 속성에다가 온클릭 속성에다가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자, main activity.java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게 public void on 버튼 1 clicked 자, view v라고 하고 이 안에서 페이지를 띄워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어떻게 띄워주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웹뷰라고 하는 걸 이 화면을 위한 XML 레이아웃에 추가했으니까 아이디로 먼저 찾을 수 있겠죠. 찾아서 참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걸 onCreate 안에서 사용하면서 r.id.webview라고 하는 id 값을 주면 리턴 되는 게 뭐예요? 웹뷰라고 하는 게 리턴이 되겠죠. 자, 웹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웹뷰라고 캐스팅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 웹뷰를 버튼 클릭했을 때 요 메소드, 요 함수에서도 참조를 하려면 얘를 변수로 올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변수로 올려주고 여기 앞에 있는 변수 선언을 타입을 없애주면 find에서 찾은 게 이 변수로 할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메소드를 쓸 수 있냐 하면 자, 웹뷰라고 하는 거에 보면 자, load ur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이 URL을 주면 자, 웹페이지에 대한 URL은 뭐예요? HTTP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m.naver.com이라고 하면 네이버 모바일 사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네이버 모바일 사이트를 어디다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액티비티 화면 안에 웹뷰를 추가했는데 그 웹뷰에다가 띄워주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네이버 사이트를 띄워주는데 우리가 이 웹뷰라고 하는 거에는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왜냐면 웹브라우저 설정처럼 기본 설정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설정을 조금만 건드려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웹뷰라고 하는 거에 보면 .get settings라고 해서 자, 리턴되는 값을 보면 얘가 웹 settings라고 하는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settings라고 하는 걸 만약에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settings라고 해서 여기에 점 해서 보면 여러 가지 set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set display zoom controls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set 보시면 set javascript enable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자, 이게 예전부터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false로 돼 있어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팅 중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동작하도록 만들어준 요 세팅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것만 딱 설정을 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네이버 모바일 사이트가 로딩이 되는지를 한번 보죠. 네,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입력을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니페스트에다가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킹을 쓰려고 그러면 권한을 추가해야 된다 그랬죠? 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열고 파일을 열고 여기다가 꺽쇠 표시 uses permission 이라고 하고 여기에 자, 밑으로 쭉 내리면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엔터 쳐서 선택을 하고 슬래시 꺽쇠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인터넷 권한이 추가가 됩니다. 자, 한번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입력한 그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에뮬레이터로 한번 실행을 해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알겠지만 에뮬레이터로 처음 실행할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자,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고 처음 실행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빨리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 떴고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시다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에뮬레이터가 좀 많이 느리죠. 그리고 이제 PC에 따라서 PC의 사양에 따라서 노트북의 사양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긴 한데 우리가 그 에뮬레이터를 생성할 때 그죠? 생성할 때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가보면 여기 AVD 매니저 있죠? 근데 이게 노트북의 상태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에뮬레이터를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여기 Show Advanced Settings에 가보면 메모리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트북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 왜 메모리가 1인가요? 네. 자, 여기에 1기가로 넣어서 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기가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때는 지금 쟤는 여기다 이제 1기가로 해놨는데요. 어떤 때는 1기가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고 어떤 노트북 또는 어떤 PC에서는 저게 800메가 또는 700메가 이 정도일 때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실행을 해보시고 에뮬레이터 실행할 때마다 얘가 좀 버벅된다 라고 하면 이 값을 조금씩 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자, 페이지 띄우기라고 하는 버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뭔가 동작을 하는지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났나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일단 클릭을 했는데요.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에러가 났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no filters라고 하는 걸로 가고 여기 log level을 에러라고 하는 걸로 하면 여기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 표시가 뜨는데요. 에러 표시가 왜 이렇게 많이 떴을까요? 자, 뭐 한참 떴네요. 자,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는 걸까요? 떴는데요. 네. 이 뒤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뭔가 에러 메시지가 계속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웹 브라우저가 뭐 필요한 설정 같은 게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단말로 실행을 해서 한번 보시면 상황은 좀 더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여기 매니페스트에 권한 추가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 액티비티 main.xml 요 XML 레이아웃 파일에 웹뷰를 추가했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한 게 뭐예요? 웹뷰라고 하는 데다가 로드 URL에서 사이트 주소를 줬더니 얘가 딱 뜬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세팅 바꾸는 거 요 정도 한두 줄 정도 해줬는데 이렇게 웹페이지가 뜨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웹브라우저가 혼자 뜬 게 아니죠. 여러분의 앱의 화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여러분의 앱의 화면 안에다가 넣고 그 안에서 웹페이지를 띄우는 것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